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총 105개 단체, 그러니까 단체 및 정당, 종교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지역으로, 마을로, 그리고 또 단체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가장 활동이 왕성한 게 이제 미래를 위한 금요행동이라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12시부터 1시간씩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시민 캠페이너를 양성하고 이 캠페이너들이 기후 이야기 마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240회에 걸친 교육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잠깐 소개한 거고요.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년 평가 토론회인데 조금 아쉬운 게 행정에 참여가 없고 그다음에 의회가 그냥 좌장만 하고 계셔서 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시민 패널이라든지 이런 단위가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데 좀 순서가 늦지 않았는가. 1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선언한 지 1년은 지났는데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뭘 했는지를 알아야 뭘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태의 평가는 페이퍼상의 평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제 아마 9월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9월에 이 행정이나 의회가 참여한 평가가 공식적으로 되면 또다시 시민진영에서 그걸 분석하고 평가를 또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또 필요하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진영이 이런 평가를 갖기 전에 행정이나 의회가 좀 발빠르게 나서서 평가를 해볼 필요성들이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 이맘때가 또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저희가 2021년은 뭐 기후위기 원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도 이미 잡혀 있었고 관련된 사업들도 잡혀 있어서 뭔가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갔다고 치면 이제 2022년 그러니까 본격적인 부분은 이런 원년을 넘어서 뭔가 핑계를 댈 만한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치면 지금부터라도 긴장을 하고 내년 그러니까 2022년에 이 즈음에서는 행정과 의회가 발빠르게 먼저 좀 평가를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으로 먼저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년이 안 된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과 추후에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광주시 행정 차원에서의 통합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용어상에는 있으되 과연 강력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기후대응본부가 꾸려지고 있고 추진단이 꾸려졌습니다마는 그거는 페이퍼상에 있는 거고 회의상에는 에너지국, 환경국 이외에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앞서 이제 토론자나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배출을 직접적 연관이 있는 가장 큰 부분인 교통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포함한 도시재생 부분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일자리 부분 또 먹거리를 비롯한 농업 부문 식량 문제겠죠. 그다음에 이제 탄소 흡수원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후대응본부 회의라든지 또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눈에 띄는 것들이 거의 없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먼저 본다는 거죠. 그거는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그걸 강력하게 제어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동력을 이끌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부분이어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에너지나 환경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걸로 만족을 하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앞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에너지원에서 수소 기반이 너무 크다는 거고 비중이.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이야기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광주시가 100만 톤을 감축한다 이 계획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냈는데 궁극적으로 총량에서 25% 정도는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시민 실천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계획상에는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고 친다면은 25% 정도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에너지국 같은 경우는 뭐 강력한 에너지 전략이라든지 효율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 내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에너지 믹스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김영준 원장께서도 다양한 에너지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바이오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도시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극히 태양광이 아닌 태양열도 굉장히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난방이라든지 온수를 사용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열 냉난방이라든지 아까 수열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치면 그래서 다양한 재생에너지원들을 도시에서도 충분히 찾고 이걸 분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에너지국이 좀 전략적으로 전략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재생에너지의 믹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인 거고요. 환경국도 마찬가지로 자원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도시 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력한 의지라든지 정책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도시 수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보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의 기후대응본부를 꾸려서 이게 점검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끌 필요가 있겠다. 부족한 부분은 좀 땡긴다든지 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봤을 때 다양한 단위에서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하다못해 뭐 동영상 자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전히 앞서 설문조사에서 봤을 때 그냥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는 부분인데 지금 인식을 하고 있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할 필요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보 전달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걸로 본다고 치면 다양한 교육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도 좀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육청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팀을 신설하고 실천단을 꾸려서 약 1,5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해서 실천단을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 가지고도 조금 약한 부분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행정이나 의회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는데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치면 이런 1년 평가 과정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꼭 함께 할 필요성들이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것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를 원년으로 봤다고 치면 이제 2022년은 본격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 가서도 또 원년입니다. 조금 준비가 더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는 계속 2030년까지 이 이야기만 하다가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치면 지금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으로 시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치면 좀 더 지금 현재 추진단 안에 있는 각 실국별로 거버넌스 추진 기구가 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태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거다. 지금 차원에서라도 거버넌스 기구를 재가동해서 빠르게 실국별로 만날 필요성들이 있겠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에너지나 환경을 제외한 다른 분야, 그러니까 교통, 건물, 일자리, 농업, 먹거리, 흡수원까지를 포함한 단위에서의 거버넌스 기구들은 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딱 한 차례 정도 만나고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시민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뭐 예산이 수립되면 의회가 뭐 잘 반영해 주시겠죠, 이렇게만 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년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비롯한 교육감 그리고 구청장까지를 포함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강력한 공약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이 담기게끔 하기 위해서는 올해 평가에서 꼭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 의견으로 담아내줘야만이 지금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와 관련된 정책이나 공약을 만들 때 다양한 그룹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위가 오늘 뭐 그린 뉴딜 특위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단위들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내년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